자, 이번엔 이제 7번 한번 봐봐요. 역시 무슨 대리? 무건 대리죠. 이제 저희가 이제 푸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봐봐요. 자, 7번을 읽을 때 무건 대리. 무건 대리인이 누구예요? 본인의 토지를 누구에게? 상대방에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1번 읽어봐요. 뭐예요? 무건 대리와 상대방 사이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죠. 자, 그러면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무건대인 병이 뭐예요? 상대방 사이의 매매 계약에서 주인을 읽어봐요. 거절할 수 있다. 본인의 주인 거절권이죠. 자, 3번은 상대방이 매매 계약 당시에 무건대리에 없음을 안 경우 나와 있죠. 그럼 상대방 선의의 악이죠. 악에 대해서는 어때요? 철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의 주인 전이라도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구예요? 자, 무건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자, 무건 대리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상대방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읽어봐요. 청구할 수 없다. 즉, 금반응의 원칙이죠. 그러면 4번이 맞았으면 5번은 X가 되네. 자, 무건 대리인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은 무건 대리인 소유자 지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토지의 점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정답은 몇 번? 5번. 수준이 요 정도 수준이에요. 수준이. 그럼 요번에 보나마나 뭐예요? 보나마나 대리 파트 3번째 나왔던데 협의에 무건 대리 하나 나왔을 거고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 또 하나 표현 대리가 하나 나왔을 거고. 그래서 이제 무건 대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완전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8번이 또 뭐예요? 또 협의의 무건 대리잖아. 그죠? 갑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건 대리인 어리. 자, 그러면 본인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건 대리인 어리. 선의인 병. 이제 병이 상대방이 뭐예요? 선인 경우, 배도한 게 설명 중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것. 자, 상대방이 본인에게 읽어봐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1번은 결론 X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본인이 어리게 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자,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그러니까 병이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본인은 병에게 계약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때 X 없죠. 자, 그러면 2번도 결론적으로 X가 되고. 자, 3번은 한번 보여요. 본인이 누구에게? 무건 대리에게 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미 주인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상대방 주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읽어봐. 전이죠. 계약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그러면 병이 상대방이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본인은 계약을 추인하여 누구를 상대로?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있다가 아니라 없다네. 자, 그러면 5번은, 자, 본인이 무건 대리 행위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줄쳐놔봐요. 키워드 찾았네요.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어때요? X.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죠. 정답은 몇 번? 3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가벌병을 다 빼봐요. 가벌병을 다 빼고, 자, 그러면 1번 한번 읽어봐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인 여부의 확답을 제거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했대.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가버린다고.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가벌병을 싹 다 빼버리고 있는다고. 그러니까 가벌병은 뭐예요? 걸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자, 테마 4-1 보조 프린트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나오는 게 3개밖에 없어. 봐봐요. 테마사, 대리가 나오면 테마4하고 테마4-1, 테마4-2. 요 3개 때문에 맨날 억울하지도 않아요? 억울하지도 않냐고요. 자, 표현대 협의의 무건 대리와 관련돼서 협의의 무건 대리 본인 읽어봐요. 주인하면 뭐가 있어? 소급, 유효. 그러면 무건 대리의 주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자, 그 옆에다 한번 써서 봐봐요. 글씨도 틀려요. 공통점 뭐예요? 주인, 차이점은? 뭐, 그건 때리죠. 저는 뭐,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글씨가 다르거든. 자, 그럼 봐봐요. 누가 뭐 학원에서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죠. 자, 물건들의 주인.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읽는다고. 물건들의 주인. 자기가 혹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바로 공부 습성을 버려야 돼요. 읽어봐요. 무형의 주인. 그러면 주인은 주인이 포인트가 아니라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거죠. 물건 대리의 주인. 여기는 뭐예요? 무형의 주인. 그죠? 자, 물건 대리의 주인은 소거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형의 주인은? 없어요.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잖아. 그죠? 그러면 무형의 주인은, 그러면 요거는 물건들의 주인은 소급 무효죠. 소거표가 있고요. 소급하죠. 요거는 소거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뭐예요? 29에 뒤에 2.5점짜리. 봐봐요. 저희가 요걸 확인해 봐봐요. 자, 이게 이제 29회 때 다음 중 옳은 것 틀린 것 해서. 자, 통정의 표시는 범위등이 당시로 소력이 발생한다. OX. X죠.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효죠. 그래요. 무효라고 읽어야 돼. 무효라고. 그럼 시험장 가서 봐봐요. 이게 과연 자기가 혼자서 마음이 급하죠. 근데 봐봐요. 항상 그래요. 지금 엊그제 이제 뭐 읽어서 본 거. 집에서 볼 때하고 학원에서 볼 때하고 시험장에 가서 볼 때하고 점수 차이가 몇 점이 나는지 아세요? 집에서 80점 맞으면 학원에서 몇 점? 60점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학원에서 60점 나오면 멘탈이 약한 사람은 학원, 실제 시험은 몇 점 나와요? 40점이 나와요. 10점 갭, 20점씩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똑같아지려면 어때요? 학원이든. 그러니까 요 반은 좋아요. 어떻게 시험에 대한 공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지방직 시험을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시험을 신청해봐라. 그랬더니 2명이 신청을 했네. 그러니까 막 아우성이 퍼졌어요. 그럼 집에는 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학원은 만약에 학교에서 오면. 불편하죠. 왜 불편해요? 마음이 급하거든. 그래서 막 요즘 어떻게 할지 막 인터넷에 막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뭐에 얼마나 자기가 긴장을 안 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왜 틀려요? 그럼 시험장하고.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고 읽어요? 통정의 표시.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상대적 무효.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 무형의 주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법률행위 당시로, 그럼 소급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통정회의 표시는 언제? 그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똑같아야 돼. 심리 상태가 똑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건대리의 주인은 소급표가 있고 무형의 주인은 소급표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무건대리의 주인이 있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라고 배워요? 유동적 무효죠. 써요. 유동적 무효야. 자, 유동적 무효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에서 토지거래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 법적 근거는 무건대의 주인을 잡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이게 질문이냐고. 무건대의 주인하고 무형의 주인 이렇게 잡아서 의미도 완전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본인의 주인이 있으면 소금 유효가 되죠. 자, 상대방이 최고죠. 악이라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본인의 학답이 없으면 뭘로 본다? 거절. 아까 틀린 사람들, 뭐, 우리 좀 봐주고요. 상대방이 철의 동그라미. 선의만 가능해. 그래서 선철이라고 해요. 선철. 항상 선철. 주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야 돼. 전까지. 자, 그러면 선의의 상대방. 그러면 철의 상대방은 뭘까요? 본인만 가능 옆에다가, 그렇죠. 선의만 가능에다가 본인하고, 무건대리. 그래서 30회 때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죠. 최고는 누가 될 수 있어요? 본인하고 무건대리.
그래서 항상 요거를 외울 때 여기 시험 잠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놔요. 선철, 그 다음에 법무. 자기가 항상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선의 상대방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때 상대방은 누가 된다? 본인과 무권, 대리. 그래서 선철, 법무. 다시 한번 딱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의 무권대리 책임은 상대방 선택. 아까 상대방, 자신의 선택, 그렇죠.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제한 능력자는 무권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개 딱 머릿속에 잡아놓고 본인이 사망했어요. 무권대리 상속했어요.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무슨 원칙? 건반의 원칙.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7번에 본인이 무권대리의 주인, 무권대리의 주인에서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 그거 이미 또 잡았고요. 본인의 주인은 전덕자에게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요 협의의 무권대리, 요거 18개 머릿속에 딱 정리해서 올해 2.5점짜리로 생각하고 딱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4-2인과 관련돼서 표현들이죠. 자, 표현들이 현명하지 않는 거기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 전덕자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꼼꼼하게 다시 먼저 한 개 잡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실상계의 법리가 적용이 없어. 본인이 뭐다 책임을 경감할 수 없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생각이 나야 되고요. 자, 4번의 권한을 넘는 권리. 그래서 기본 대리권, 올권, 해인권에 읽어봐요. 동종, 유사성 분리해요. 동양 동질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자, 사자, 일상가사 대리권도 법정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나와 있죠. 그래서 등기 신청행위, 복대리, 표현대리 다 무슨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대리는 뭐예요? 적법이어야 돼, 위법이어야 돼. 적법한 대리권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사실은 그러면 테마 4번하고 테마 4-1하고 4-2만 요거만 잡아두면 올해 대리 파트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세 문제 사이가.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를 요거 보조 교재로 나가는 것은 이게 바로 문제를 푸는 하나의 공식이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9번 한번 봐봐요. 자, 이제 9번을 와서 자, 대리권 없는 자의 의리. 이제 여기 이제 뭐예요? 마음은 급하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딱 머릿속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리는 누구예요? 무권 대리는 어리죠. 본인은 갑이 돼요. 대리하여 갑소유. 본인 소유의 토지를 누구에게?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자, 최고권부터 읽어야죠. 이제 최고 출발합니다. 최고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면 한번 앞에 가서 읽어봐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최고권 있어요? 없죠. 정답은 1번. 그렇죠. 자, 그러면 최고권은 누구? 철회권은 뭐예요? 병이죠. 병은 선이죠. 선의의 상대방 본인에 대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무권 대리에 대한 최고권 역시 가지고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철, 법무라고 했거든. 본인 무권 대리. 4번에 그러면 자, 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주인권 좋아요. 본인에 대한 누구예요? 상대방에 대한 뭐예요? 주인 거절권. 이게 뭐 틀려서 틀렸겠어요? 시험장 가면 가벌병이 막 꼬여버려서 틀리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가 그래도 간접적으로 해서 작년에 뭐예요? 지문으로 또 응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또 어떤 사람은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런 문제도 틀려가지고 많이 오는데 뭐. 이 문제 나오면 답안지, 제가 뭐예요? 5문제 나와서 한번 답안지를 체크해보면 10명 중에 9사람이 틀려요. 아이러니하죠. 읽어봐요. 협의의 무권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읽어봐요. 최고권, 철회권, 취소권, 주인거절권, 주인권. 정답은 취소권. 지금은 수수권이라고 그러죠. 시험장 한번 가보세요. 한번.
자, 모의고사 채점해 보면 뭐예요?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린다라는 거. 많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의고사는 쉬운 문제를 찾아서 푸는 게, 쉬운 문제를 선별하는 게 뭐예요? 장땡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즘 야구가 유행이죠. 예? 야구 중에서 지금 타율을 못 깨는 게 있어요. 지금 평균 통산 타율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예요? 지금 역대 뭐예요? 역대 자구가 장효조예요. 장효조예요. 장효조가 뭐 10개 중에 한 3할 3푼이거든. 그게 평균. 그러면 10개 중에 몇 개를 쳤다는 거예요? 3.3개를 쳤다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그걸 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장효조의 한 점은 있어요. 뭘까요? 수비를 못해. 수비. 단점입니다. 근데 수비를 못하니까 단점, 장점을 타율로 가발을 한 거야. 근데 장효재는 어때요? 성관이 대단해요. 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는 성관을 키워줘야 돼. 성관. 그 성관이 없다면 뭐예요? 실력이 안 붙어요. 실력이 안 붙는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몇 문제예요? 40문제죠. 40문제의 쉬운 문제를 찾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근데 딱 줘요. 몇 점을? 62.5점 쫙 줘요. 62.5는. 자,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60점에서 62.5는 다 맞게 해줘. 근데 왜 그러면 다 못 풀까요? 이거예요. 쉬운 문제 나오고, 어려운 문제 나오고. 봐봐요. 앞에 1, 2, 3, 4를 어려운 문제 쫙 내봐요. 그러면 11번부터도 쉬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참 아일러니에요, 그게. 아일러니에요. 요번에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 실력인 민법 먼저 푼 사람은 다 붙었어. 근데 학교론 먼저 푼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거진 10명 중에 9사람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민법이 학교론이 몇 번 문제예요? 문제 1번부터 나오거든. 1번 보니까 되게 쉬워. 2번 보니까 쉬워. 3번 보니까 쉬워. 4번 보니까 쉬워. 이제 10번부터 어렵게 시작합니다. 어렵게 그때는 민법으로 넘어가자니 한장하겠고 넘어가지 못하다. 결국 민법 5문제 10문제 풀다가 그냥 시간을 다 보내서 그 작년에 민법 문제 푼 사람은 거진 99.9%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의 운이에요. 자기가 민법 학교를 먼저 선택하는 애도 그날의 운이 많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10번 무효화 취소. 이걸 자기가 알고 풀었다고 진짜 혼자서 설명했다고 그런다면 대단한 거야. 완벽하게 하는 거야. 더 이상 뭐를 풀어요? 요 5개 지문을 알면 다 아는 거지. 다 아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봐봐요. 자, 일단 이거부터 자기가 반성의 기회로 잡아봐요. 자, 그러면 뭐부터 잡아볼까요? 자, 이거부터 한번 자기가 잡아봐요. 읽어봐요. 무효가 뭐예요? 자,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5번은 갔죠. 5번은 갔으니까 왜 5번은 갔어요? 5번은. 이제 민법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을 놔요. 그래서 2차를 한다고. 다시 민법 제자리로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법은 계속 떨어져서 감을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분이 간 이유는 오늘 모의고사 보니까 뭐예요? 민법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니 자기가 보니까 그래요. 한두 번 보니까. 이번에 민법은 요 정도 나왔는데 2차 과목이 너무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면 가서 2차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또 뭐 봐요? 민법 학교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에는 이제 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 대해서. 자, 취소가 뭘까요? 일단 효력은 발생해. 효력은 발생했죠. 효력은 발생했어요.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취소하니까 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취소는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지금 저희가 취소 무효를 이렇게 잡자는 거. 우리 학원이니까 이렇게 잡죠. 딴 학원 가서 제가 한번 무효 취소를 한번 물어봐요. 무효가 뭐냐 그러면 뭐예요? 그냥 무효가 무효인 거예요. 그냥 무효가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효라는 것은 우리 기존에 우리 화요일날 민법 시간에 무효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 절대 없어요. 우리 원장님 안 물어보거든. 알 거야. 니네 무효 알아. 근데 아는 게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취소 알아요? 몰라요. 개를 먹어봐야 개 맛을 알지.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 알잖아. 다 알잖아요. 계속 물어봐 주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효 취소의 공통점은 뭘까요? 효력 요건이야. 그럼 저희가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립요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제 스케줄을 그려보는 거야. 성립요건 그러면 일반적 성립요건. 그러면 머릿속에 벌써 가지고 있어야 돼.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이렇게 가지고 생각이 나야 돼. 만약 성립요건을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게 이제 감을 까먹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일반적 성립요건, 그 조건 판사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특별 성립요건이 대표적으로 3개 꼭 외워달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혼인신고, 대표적으로. 또 뭐예요? 이혼에 있어서 방식, 그죠? 또는 여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그래서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거야. 여물계약에서. 그러면 봐봐요. 보증금 계약은 계약금이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요?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정은 여물계약으로서 계약금이 인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넘어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여물계약이 아니거든. 그러면 기존의 채권에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부터 이런 의미에서 기초를 공부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 몇 개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꾸 생각을 어떤 놈을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허용 요건이 뭐가 있어요? 효력 요건이. 그러면 당사자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하가, 적사, 어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뭐예요? 하자가 없어야죠. 특별 성립 요건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리권의 존재 꼭 잡아놔야 돼요. 조건과 기한은 성취.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또 하나는 이혼에 있어서 사망시. 이걸 기억해야 돼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조건과 기한 그러면 뭐라고 읽어야 돼? 이게 넣어야 돼.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 그러면 봐봐요. 정지 조건이란 성립 여부에 따라 틀렸죠? 효력 요건에 따라 효력 요건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지만 이걸 잡아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급해요. 요거부터 하나씩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성립 요건은 뭐예요? 성립 요건은 누가 입증을 해?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자. 이 말은 법률 효과가 주장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그러면 효력 요건을 저지하는 자죠. 효력 요건을 저지하는 자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그걸 다시 머릿속에 다시 정리를 해두고. 그러면 무효와 취소해서. 그러면 1번 가봐요. 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계약이 불성립했대. 그럼 계약을 불성립했다는 것은 성립행위 자체가 요건을 가지지 않았죠. 그러면 무행위 전환과 무행위 추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통점은 뒤에. 후단의 공통점 무효죠. 무효는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춘 이후의 문제죠.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때는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무효와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걸 하나로 해서 일어나야 돼, 스스로. 그러니까 이걸 애워서 될 일이 아니라 스스로 이걸 하나 잡음으로써 그럼 벌써 그러면 봐봐요. 이 문제를 그러면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이제 애워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온다고. 자, 계약이 불성립하면 무행위 전환이나 무행위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만 외우고 있어요? 누가 오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분석을 해서, 무효다. 무효라는 것은 다시 개념을 잡아보죠.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계약이 불성립했다. 그러면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무행위 전환과 무행위 추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맞죠.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해석에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가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무효는 아까워, 안 아까워? 왜 아까워?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아까우니까 무행위 재생이 나와. 그래서 재생 써먹어보자.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 무행의 전환, 무행의 추인.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한번 느낌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느낌을 하나를 알더라도 오늘 몇 개 나오면 오늘 며칠이에요? 140일이니까 한 주에 하나만 알아도 140개를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대충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비극이 시작돼. 그러면 대충 하게 되면 대충 연속이 된다고. 오히려 시험장 가면 더 헷갈린다고. 아예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찍어서 맞죠. 그래서 뭐 학원에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학교는 선생님 저 50점 나왔어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면 더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 안 하면 50점 찍어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찍어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러면 50점 나왔으면 어때요? 다음번에 공부하면 뭐예요? 답 사이를 피해갑니다. 왜 그래요? 아리까리 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찍으면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아예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찍으라는 게 낫죠. 찍으라는. 공법도 아예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공법도 아예 안 해서 찍으면 뭐예요? 한 45점은 나와. 대충 하면 뭐예요? 30점 까락을 면치 못한 거거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공법은 뭐예요? 절차법이 실제법이. 절차법. 거짓말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문이 길어야 돼? 안 길어야 돼? 길어야죠. 그럼 긴 거 찍어봐. 그래도 뭐예요? 40점은 나온다. 지문이 길어도. 무슨 말이에요? 아는 거 쓰고 모르는 거 찍고. 그죠? 그러니까 절차법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에다 살을 붙이면 뭐예요? 거짓말을 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감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그러면 2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2번은 무슨 이야기냐?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공통점 뭐예요? 무효등기 유형, 공통점은? 무효행위의 주인, 공통점은? 무효죠. 무효가 뭔데? 현임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럼 무권대리 주인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효인 주인도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죠, 유형도. 그럼 무효등기 유형이나 무효행위의 주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면 봐봐요. 그럼 무효등기 유형은, 봐봐요. 무효등기 유형은 우리가 이제 오늘도 배웠지만 사실의 등기 유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권리의 등기는 유형할 수 있죠.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이해관계는 없어야죠. 그럼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그럼 무효등기 유형도 그러면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어째? 앞으로 효과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봐요. 그러면 가까우리 무효 동그라미. 자, 가등기 줄 쳐놓을까요? 가등기. 그러면 이게 무효등기 유형이라는 거거든. 유효등기를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가등기는 소급하에 의한 등기로 전환된다. 어때요? X. 그렇죠. 그럼 무효행위 주인도 소급표가 없듯이 무효등기 유형도 소급표가 없다라는 거야. 앞으로 뭐예요? 그때로부터. 그러면 2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 이렇게 돼.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무효와 관련된 거고요. 자, 3번은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자기가 봐봐요. 지금 요게 생각이 나는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자기가 한번 이렇게 써서 이제 반성을 해봐요. 뭐라고 써놨죠? 취소 사유가 있네요. 자, 취소 사유가 뭐가 있어요? 제착사강. 그렇죠. 제착사강. 읽어봐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요거의 차이점은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자, 그러면 자, 취소권자 불러봐요. 취소권자, 제착하대성. 우리 학원만 제착하대성이야. 제가 가는데 3군데만 제착하대성이에요. 그러면 딴 데 가면 뭐라 그래요? 취소 사유도 뭐가 있는지도 몰라. 뭐가 있는지도. 그래서 제착사강. 그러면 취소권자는 읽어봐요.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 있는 어사 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자, 3번째. 자, 실제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이죠. 그러면 전덕자한테는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4번째입니다. 자, 취소기간은 뭐예요? 3년. 그 다음에 10년. 저 3년, 10년만 외우면 안 돼. 시험 볼 사람은 주인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게 몇 대 때 문제예요? 29회 때, 그죠? 살짝 바꿔치기 나잖아. 그럼 이거는 제책사유죠. 제책기간이죠. 제책기간 법정기간이죠.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그렇죠. 판사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3년, 10년, 먼저 둘 중에 하나 오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돼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취소의 효과죠. 그럼 취소의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요? 소고표죠. 소고표가 발생하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읽어봐요.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환 범위가 약간 차이가 나타나죠. 선의는 현전이익, 선현. 자, 악의는 뭐예요? 이선. 그렇죠. 이익, 손해까지.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141조 단서의 단. 제한능력자는, 대항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뭐예요? 현전이익.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현전이익. 자, 여섯 번째와 관련돼서 취소의 방법은 어떨까요? 취소의 방법은 요식이, 불요식이야.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세상은 뭐예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뭐가 있어? 바쁘니까 여러한 사유가 설정되면 무슨 주인이 된다? 법정 주인이 되죠. 법정 주인. 자, 법정 주인은 뭐예요? 이경, 담, 집, 청, 양. 보통 민법 선생님들은 뭐예요? 소문에 따라서 전이, 경, 담, 치강이라고 외우는데 이렇게 외워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읽어봐요. 이경, 담, 집, 청, 양. 요 두 개를 묶어 놓는 거야. 청양은 뭐예요?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안 돼. 이거는 취소권자만. 그러니까 항상 법정 주인은 요거 읽으면 안 돼. 요거만 찾아요. 청하고 양만 찾아요. 이거는 취소의 상대방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취소권자만 돼. 그러니까 항상 법정 주인이 나오면 청하고 양만 찾으라고. 나머지는 개무시해버리라고요. 이거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안 돼요. 뭐만 돼? 취소권자만. 근데 그러면 법정 주인 사이에서 이경, 담집, 청량한데 스톱해서 그때는 법정 주인이 안 돼. 스톱이 뭔데? 이를 보류한 경우 이때는 법정 주인 사유가 될 수 없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돼. 왜냐하면 법률을 우리가 풀 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무효와 취소의 공통점. 무효와 취소는 공통점. 허용요건 또 공통점. 모든 법률행위에서 다 적용이 된다고. 모든 법률행위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7가지가 지금 안 됐다.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지금.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이거는 뭐야? 악자까지 외워야 돼. 악자까지 외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법률행위죠. 그러면 취소하고,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이렇게 갖다 붙여볼게요. 자, 취소하고 해제. 자, 취소하고 해제. 자, 해제 공통점 뭐예요? 소고표야, 소고표. 그죠? 요거는 어디에? 계약에서 적용이 있어. 계약에서만. 이거는 모든 법률행위 공통점은 둘 다 단독행위가 되는 거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법정이 약정이에요. 법정. 취소가 많으면 세상이 복잡하잖아.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법정 취소 사유밖에 없어. 여기는 약정, 법정. 그러면 이거는 무슨 규정에 해놨어요? 법률 규정. 그럼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애완해야 된다는 거야. 애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제가 와서요. 선생님, 저 취소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우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기본적인 공부 방법도 못 돼 있는 거야. 뭘 애워야 되고 뭘 이해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애워놨으면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해. 그거 써먹는 과정이 어려운 게 특히 뭐냐? 민법, 등기, 중개사법이라는 거야. 중개사법. 나머지는 뭐예요? 애웠다 그러면 적각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세 과목은 적각 반응이 안 일어나. 그러면 가볼까요? 3번. 자, 그러면 갑이 어뢰 강박 동그라미잖아요. 강박 그러면 강박을 쳐봐요. 뭘까요? 여기 봐봐요. 여기 강박 그랬으니까 뭐예요? 취소잖아. 취소라고 써놔야죠, 벌써. 자, 부동산 강박에 의해서 어리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어리뱅에게 전매하였다면, 자, 그러면 거기까지 잘라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취소의 상대방, 무슨 상대방? 직접 상대방. 그러면 가범병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어때? X죠. 그러면 누구에게 취소해야 돼? 을에게. 왜?
무슨 상대방만 할 수 있게 돼? 직접 상대방. 이렇게 자기가 해석을 했다면 이제 치서는 완전하게 이제 치서의 상대방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은 뭐 병이 뭐고 갑이 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병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전덕자가 되는 거야. 전덕자. 전덕자. 다시 전자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애워놓고도 그러니까 한번 깨져봐야 돼.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 뭐예요? 자, 치서의 상대방은 뭐다? 직접 상대방. 한마디로 그때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풀었다고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헷갈린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3번도 결론 어떻다? X가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가까운 사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잘라봐요. 취소되면. 자, 취소되면 그러면 뭘 물어본 거예요? 취소되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읽어봐요. 취소의 효과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취소 효과는 장래야 소급해요. 소급. 그럼 읽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계약은 장래에 향해서 소멸함으로써 갑은 허리 이행될 것을 반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취소 효과로서 소급표가 있죠. 그럼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환 범위가 선임은 현전, 악임은 이선. 미성년자라면 단 뭐예요? 선악, 현전, 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라도, 그러면 요 5개를 외우지 말고, 요 5개를 자기가 완전히 자기 걸로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봐요. 이걸 외우라는 거야. 이걸 외워서 저쪽에다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하라는 거예요. 무효취소는 무조건 나오는 거다. 무효취소, 그러면 봐봐요. 우리 민법에서 요거만 하면 민법에서 30%가 해결돼. 봐봐요. 무효.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무효, 취소, 해제, 주인, 철회. 이게 마음대로 구사가 안 돼, 지금. 이거 한번 따지고 보면. 이게 민법에서 약 30%를 차지하거든, 민법에서. 근데 뭐, 이게 마음대로 처리 안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작년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백사조 뭐예요? 백사조, 폭력행위죠. 그러면 백사조는 무행위 주인과 무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어때? X. 전환은 돼야 안 돼? 되죠. 주인은?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인은 왜 되느냐? 폭력행위는 재산행위거든. 재산행위는 주인은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너 불쌍하다. 알아, 너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첫 계약은 몇 조예요? 백사조, 신분행위죠. 그러면 첫 계약을 제가 맺고 부인, 주인해다오. 부인, 전환해다오. 그러면 뭐가 날라와요? 주먹이 날라오죠. 주먹이. 그러니까 백사조, 첫 계약은 주인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전환도 안 된다. 자, 사실 지금 봐봐요. 사실 가서 여기에 이제 무효 취소 해제해지. 그러면 40문제 중에 뭐예요? 지문 5개 지문 중에 늘 하나, 2개는 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집에 가서 한번 생각.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 없어. 모르는 게 없고요. 그냥 대충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대충을 정확하게 하면 분석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꼬여 있어요.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끄집어올 수가 없거든. 끄집어올 수 있도록 자꾸 뭐에 정리정돈을 해야 돼. 정리정돈을 돼야 뭐라는 거예요? 빨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럼 4번은 결론적. 벌써 문제를 풀어보면 가까울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이거는 효과다. 효과. 그럼 우영이 그러면 효과 그랬으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무슨 효과? 취소의 효과.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어때? X야.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청. 그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지문이 나중에. 자, 그러면 5번으로 가보죠. 5번. 자, 갑이 행위능력자인 을과 행위능력자, 그러면 봐봐요. 자, 잘 봐봐요. 행위능력자가 누구예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어리죠. 행위능력자가 어리야. 근데 을과 계약을 체결한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래. 그러면 을은 자신이 받은 행위에 현존한던 하에서 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을이 아니라 누구죠? 갑이 되겠죠. 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으로 바꿔놔야 돼. 그래서 5번 쓴 사람 꽤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뭐예요? 행위무능력자. 여기 아까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 을이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라 갑이 행위무능력자일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제한능력자는 선의하기는 뭐예요? 현전이익이죠. 그러면 을이 아니라 누가? 갑이 해야죠. 갑이 현전이익.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요 5개 질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보조 프린트 한번 봐봐요. 자, 무효 취소해서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테마 5-1과 관련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찾았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증 나와있죠?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지 않아서 무슨 상태야? 유동적 무효. 그러면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 유동적,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채권, 자, 봐봐요. 채권적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까지 확정적 유효가 아니니까, 유동이니까. 물권적 효력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협력 의무는 무슨 의무? 선의행 의무잖아. 그러면 토지거래가 여기서 동시 이행한 거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네가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딱 3가지가 자동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뭐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고 단지 무슨 의무? 협력 의무. 그러면 무효다. 무효는 자 계약상 효력이 없겠죠. 자 유동적으로 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협력 의무 발생, 불이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소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단 해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 이게 엑기스 단어야. 그래서 딱딱 생각해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해제죠. 해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예요. 해약금의 해제. 찾았죠. 3번 관련돼서 해약금의 해제와 관련돼서 자 해약금의 해제는 착수 전이야 후야? 후죠. 착수 후에는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해제는 언제 할 수 있죠? 착수 전에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자 4번에 계약금 반환 청구 나오네요. 계약금 반환 청구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야.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꼼꼼하게 한번 잡아놓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도 뭐예요?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취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청약 등기, 단속규정, 효력규정, 유효, 무효, 그렇죠. 계약상 의무와 허가 협력 의무는 무슨 관계 있다? 자, 협력 의무의 관계 있죠. 그러면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만약에 자 무효와 관련돼서 무효가 사례 문제 출제된다면 뭐가 출제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게 이제 나온다고. 그러면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그렇죠. 자, 테마 5-2와 관련돼서 그럼 세트를 한번 구별해봐요. 유동적 무효, 무건대리 행위, 토지거래 과정을 안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유동적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유효입니다. 자, 키포인트와 관련돼서 그러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키포인트. 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에 관한 경우는 적용되지 의지가 없다. 무효 취소는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 성립 요건은 갖춰야 되거든. 자, 일부 무효, 그러면 원칙이 전부 무효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뭘로? 특칙이 있다며요. 그렇죠. 약간, 그제. 그럼 찼어요. 약간. 그래서 그 뒤에는 약간 있다. 그 약간 규제법. 약간은 여기에 대한 특칙이 있어요. 일부 무효에 대한 특칙. 그러면 딱 여기에 대한 특칙은 약간 이렇게 잡아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무행의 추인이네.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해야 돼. 추인은 알고. 현실적 의사라고 그랬죠.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효가 없다. 간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척척척척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나와 있죠. 무행의 추인. 새로운 법률행위, 즉 소급효가 있어 없어? 없어. 무행의 추인은 결론, 소급효가 없다라.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즉 취소권의 포기.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로서 취소했어요. 소급해죠. 처음부터 유효죠. 취소권자 읽어봐요. 제한능력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임의대리는 수권이 없는 한. 자, 취소권자 안 되죠. 그럼 임의권자는 취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수권, 특별수권이 있어야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취소의 상대방은 무슨 상대방? 직접 상대방. 제한능력자는 현전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모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효과 나왔네요. 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동그라미. 제한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한 법률행위. 자,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 나와 있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이게 작년에 2.5점짜리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경 담집 청량 거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부의 일부에서 이 딴 거야. 이행의 정거에서 청 딴 거죠. 경 딴 거, 이행 그죠. 자, 경 나와 있고 담보 집행에서 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에서 집. 자, 거기 나와 있죠. 상청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상청량이 제가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방, 청하고 양은 안 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 다 안 돼. 그러면 청하고 양은 뭐만 된다? 취소권자만.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자고. 자, 아무 그런 게 간단하지만 오늘 사실 뭐예요? 요거만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가 있다면 오늘 10문제는 자, 요게 이제 아리까리한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오고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이거는 이제 잡아야 돼. 여기 한번 봐봐요. 취소 사유, 제착사강, 제착하 대상, 취소의 상대방, 집사업 상대방, 취소기간 3년, 10년, 취소효과 소급표, 부당이득. 그럼 범위는 이제 자기가 생각해야 돼. 선의, 현전이. 악의는 뭐예요? 이선. 단 141조 단 제한 능력자의 전에는 선의, 악의, 현전, 이익. 취소의 방법은 분류식이야. 법정 주의는 이경, 담집, 정량, 청치, 양치. 그렇게 해서 그걸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테마 4번부터 거기 테마 5-1에서 오늘 4문제가 나오는 거야. 4문제. 약간 자기가 뭐 숙제하기 어려우면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지. 제가 정리한 거지 본인이 정리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해석할 때 약간 사를 의미들을 파악해주고 요거는 매일매일 봐야 돼. 매일매일. 감을 까먹거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 보니까 평균은 몇 개 나오느냐? 6개에서 7개 나왔어요. 참 잘한 거예요. 그 정도면 저 1학년 때부터 1학년보다 더 잘한 거예요. 여기는 참 대단하셔요. 대단들 하셔요. 그러니까 그 감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체력 지치지 않도록 날씨가 많이 덥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